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어제 입지계수 내용을 공부를 했었는데, 입지계수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 내 입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무조건 분자로 들어갔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가장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를 각 도시에서 물어봤으니까 다른 산업은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산업을 봤더니 전자산업이 있네요. 얘들을 지워버리면 수치 4개가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 기준으로 깔리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고용률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섬유산업 전국 1000, 전체는 전국에 2000이니까 1000을 2000으로 나누면 얼마다? 0.5네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래 놓고 이제 A도시를 봤더니 섬유산업 250, 전체 산업은 400이네요. 250 나누기 400. 순서대로 쫙쫙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가 0.625. 그 다음 B도시는 250 나누기 500. 계산기도 필요 없네요. 사실은 0.5. 그 다음 C도시는 500을 1100으로 나누면 얘는 0.4545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분모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모든 산업을 따질 때. 그러면 결국 분자의 크기가 0.625,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0.5, B, 그 다음 0.4545, C도시죠. 그러니까 순서는 1번이 되겠죠. 굳이 입지계수의 수치를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입지계수는 어떻게 구하죠? A도시의 입지계수는,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는 0.625를 기준인 0.5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0.25, 그 다음 B도시는 0.5를 0.5, 1.0, 0.454를 0.5로 나누면 0.908. 굳이 이 내용들을 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해 드린 거예요. 꼭 비교해 두세요. 그래서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입지를 이루고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에서의 입지지 전국에서의 입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에서의 지역 고용률이 분자로 들어갔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알고 싶은 건 무조건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로. 그 다음 2번. 도시 스프롤이 딱 나오자마자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는 도시의 팽창, 확대이긴 한데 나쁜 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쁜 놈. 그래서 왜 나쁜 놈이냐 봤더니 도시가 확대가 되는데 불규칙, 무질서하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대도시가 있으면 대도시 중앙, 주거도시에서 외곽의 직주분리의 결과 빠져나가 살고 있었는데 외곽의 사람들이 또 몰리니까 외곽의 집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도시가 불규칙, 무질서하게.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지 못하니까 집가 수준 자체가 표준치 이하가 돼서 얘를 막고자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 제한구역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시 스프롤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러면 1번 도시의 성장이 과정이긴 해요.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 맞죠? 2번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중심부에서 발생한다 돼 있는데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죠. 그것도 주거지역에서. 그런데 도시 스프롤이 주거지역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왜냐하면 도시에는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이 모두가 들어가죠. 그 내용. 그래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중심부에서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X입니다. 2번이 틀린 답. 그 다음 3번.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두고 개구리가 폴짝 뛰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가 확대되기도 한대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럼 개구리가 폴짝 뛰는 게 땅을 박차고 나는 거였죠. 날 비자에 땅 지자. 얘를 뭐라고 했죠? 비지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최유효용에서 괴리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표준치 이하가 되죠. 그래서 나쁜 놈이었다. 그 다음 5번. 간선도로, 교통망을 따라서 확산이 전개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옵니다. 그 다음 3번.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부동산 관리론에서 뭐가 문제로 나오냐면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은 다 자산 관리예요. 단순하게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건 시설 관리고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자산 관리인 거예요. 포트폴리오 관리, 얘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
위험을 잘 관리해야지만 안정된 수익이 발생해서 자산 가치가 커지겠죠. 적절한 시기에 매입하고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는 관리가 필요해요. 재투자도 투자죠. 그래서 투자 관련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뭐로 들어간다? 자산 관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구분하면서 적극적인 관리인지 소극적인 관리인지를 함정으로 파요. 문제를 함정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자산 관리는 적극적인 관리예요. 그래서 MM으로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보면 지읒, 지읒 이렇게 공부하겠죠. 그럼 시설 관리는 소극적인 관리랍니다.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거니까. 그럼 MM으로 어떻게 기억할까요? 시옷시옷.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산 관리가 소극적 관리다 그러면 지읒, 시옷이잖아요. 그래서 X. 시설 관리가 적극적 관리다 그러면 시옷, 지읒이니까 X. 지읒, 지읒, 시옷시옷.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